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 국내 물류업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국내 물류 기업 중엔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 자회사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인 자동차 물류를 대량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비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까지 부과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규복 대표의 향후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2년 말 현대글로비스 수장에 오른 이규복 대표는 그룹 내 재무통이자 전략기획 전문가로 특히 정의선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죠. 실제 이규복 대표는 취임 후 현대글로비스의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개선한 건 물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비계열사 매출을 대폭 늘려서 관세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모기업인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여서 독자적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관세 리스크 이슈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이규복 대표는 현대차의 경쟁사인 중국 비아디와도 손을 잡으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 미래 신사업을 적극 키워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물류 회사를 넘어 산업 전반,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지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의 키맨 이규복 대표의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규복 대표는 현대차에서만 35년을 근무한 정통 현대차맨입니다. 그룹 내에서 존재감을 알린 건 2011년 이사 대우로 재무관리실장에 오르면서부터인데요. 당시 이규복 대표는 현대차 브라질 판매법인을 맡아 탁월한 재무 능력을 보여줬죠. 이후 프랑스 판매법인장으로 특파된 이 대표는 현재 판매량을 2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그룹 내 재무통으로 입지를 굳히게 되는데요. 이런 성과를 토대로 정의선 회장의 미들맨으로 부상한 이 대표는 현대차 프로세스 혁신 사업부장을 거쳐 2022년 말 현대글로비스 대표의 낙점이 됩니다. 사실 취임 당시엔 우려의 시각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물류사업 경험이 전무한 이규복 대표가 현대글로비스의 수장에 오른 게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여기엔 정의선 회장의 복심이 깔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죠. 정 회장이 경영 승계를 마무리하려면 현대글로비스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확실한 현금줄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이를 위해선 주가 부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선 회장으로선 재무통 이규복 대표에게 기업 가치 제고라는 특명을 맡긴 셈인데요. 이를 위해 이규복 대표가 선택한 전략, 바로 비계열사 매출을 늘려 독자적인 종합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유통, 물류, 해운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져왔지만요. 현대차나 기아가 흔들리면 현대글로비스도 함께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그룹 바깥의 일감을 확보해서 독자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이규복 대표, 올해를 비계열 매출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50%인 그룹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낮추겠다는 목표인데요. 자동차 중심의 기존 물류 영역을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비계열 고객사의 물량을 적극 따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규복 대표가 노리는 시장은 중국 완성차 업체인데요. 작년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인 중국 비아디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었죠.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감행한 이유, 바로 비아디의 글로벌 수출 물량이 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기업들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이규복 대표는 비아디는 물론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들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 중이죠. 물론 중국 기업들의 경우 자국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한 만큼 이규복 대표가 이런 핸디캡을 딛고 확실한 영업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이슈, 바로 항공 물류 사업 진출입니다. 이규복 대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에 1,500억 원을 출자해 지분을 확보했죠. 앞으로 통합 에어인천의 최종 인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글로비스로서는 기존의 육상과 해상에 더해 항공까지 아우르는 종합 물류기업을 향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인데요. 올 6월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오픈하는 만큼 에어인천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 화물 사업의 시너지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규복 대표가 항공 화물 사업을 통해 비계열사 매출을 높이고 육해공 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규복 대표가 점 찍은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엔진은 뭘까요? 바로 스마트 물류 솔루션입니다. 최근 현대 글로비스는 국내 최대 자동화 관련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물류 로봇을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죠. 현대차 그룹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스트레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해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규복 대표는 취임 초부터 물류 자동화 기업 RT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왔고요. 작년에는 한국초저온, 에코프로 CNG와 합산 약 400억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 글로비스는 국내 경쟁사인 CJ 대한통운, 펜토스 로지스틱스에 비해 글로벌 인프라와 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술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5년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고 해외 물류 거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규복 대표가 스마트 물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요. 이규복 대표가 밀고 있는 또 하나의 신사업, 바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작년 초 배터리 전처리 기업의 지분 인수를 시작으로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 제주도 내에 배터리 전처리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중국 내 100여 곳에서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있는 화유 리사이클과도 협력을 맺었죠. 배터리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 수거부터 운송, 전처리 과정까지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도시광산이라고 불릴 만큼 미래 성장성이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SK 에코플랜트, 롯데글로벌 로지스 등이 사업 확장에 나선 건 물론 현대차 역시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규복 대표가 치열한 경쟁 구도를 뚫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물류 시장 전반에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 물류 서비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게 필수인데요. 이규복 대표 역시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의 신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규복 대표가 관세 전쟁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정의선 회장의 특명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 주시죠.